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투표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어떻게 인류의 운명, 더 나아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강연 시리즈가 바로 그 놀라운 논리의 확장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지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수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는 문제가 마치 나선처럼 점점 더 커지면서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계획으로 연결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줘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세계관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강연자의 대답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선거권, 즉 투표를 통해 표현되는 국가의 주권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주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으로 이어집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해외에 사는 국민도 현지에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꼭 한국에 들어와서 해야 한다. 심지어 며칠씩 하는 사전투표제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선거는 딱 하루, 공휴일로 정해서 치러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이런 원칙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 자체가 나라가 힘을 잃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강연자에게 이 투표권 문제는 사실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병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가 내린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없다. 이게 바로 강연자가 내린 핵심적인 진단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없다는 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국민은 없고 저마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 국민의 부재라는 개념이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원이라는 핵심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상적인 국민이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조직원은 정반대예요. 내가 속한 회사,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지지하는 정당, 이런 조직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강연자는 현재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국가가 아니라 세 종류의 거대한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정부, 기업, 그리고 종교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정부기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의 모든 기업,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강한 표현이죠. 이것들이 카르텔이 되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정부, 기업, 종교가 이제는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익을 지키는 카르텔이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진정한 의미의 나라는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는 각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들만 남게 되었다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진단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강연자는 이 모든 걸 바로잡을 막중한 책임을 가진 특정 세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특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왜 하필 이 세대일까요? 강원자는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탄생과 성장을 온몸으로 겪어낸 이 나라의 첫 번째 진정한 국민 세대이자 이 사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 같아요. 먼저 흩어지지 말고 하나의 큰 사회 조직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 관계나 가족 문제 같은 작은 것부터 정치, 종교 같은 거대한 주제까지 사회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롭고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고 그걸 인류 전체에게 선물처럼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임무죠. 이제 우리는 이 세계관의 가장 깊고 가장 추상적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앞서 말한 이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왜 하필 한국과 한국인에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에 깔린 우주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연자가 이 거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보는 건데요. 이 나무 비유를 이해하는 게
그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나무 비유에서 각 문명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서양 문명은 바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에 비유됩니다.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물질적인 지식을 발전시키는 역할이죠. 중국 같은 중심 국가는 가지와 뿌리를 연결하는 줄기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바로 한반도는 땅속에 있는 뿌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지혜를 빨아들여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할 힘을 키우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이 뿌리라는 위치가 한국의 특별한 운명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의 역할은 결국 홍익인간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 이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최종적인 정체성이자 운명인 셈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거죠. 강연자는 인류의 역사를 아주 독특하게 세 시대로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12년이라는 시점인데요. 그 이전을 물질적인 부를 쌓는 데 집중했던 동물적인 인간의 시대였다고 본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혜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화한 완성된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중대한 전환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설명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시험과도 같아서 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람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도태, 즉 속가내기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왜 한국이 뿌리냐? 왜 한국에 사명이 있냐? 바로 대한민국이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연구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흙 속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전 세계 모든 지식과 기술, 문화와 종교가 바로 이 한반도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단 하나, 여기서 전부 연구되고 종합되어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정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사회 부모 세대의 임무가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이 거대한 인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모든 지식을 종합해 새로운 해답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류를 다음 시대로 이끄는 것. 투표권이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우주적인 사명으로 완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또 단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명쾌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고 또 어쩌면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